너치 컴펜세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치 컴펜세이션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플란트 다이내믹스는 SS 더하기 1분의 1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2차 시스템이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시스템이 들어온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떤 위성의 이 강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위성의 그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근데 위성의 이제 그 태양 전지판 안테나처럼 이렇게 길게 나온 그런 구조물들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2차 시스템이 이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 2차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게 오메가 n의 제곱이죠. 그래서 50의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고해 진동수가 50 레디안 퍼 세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주변의 어떤 외란에 의해서 그 튀어나온 것이 이렇게 잔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진동하는 진동 주기가 뭐 이렇게 50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댐핑이 작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진동을 시작하면은 그 진동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S 앞에가 있는 게 원래 2제타 오메가 n이고 2제타 오메가 n이 지금 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메가 n이 50이기 때문에 이게 100 제타가 1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제타가 1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0.01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런 댐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시작하면은 그 진동이 뭐 댐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플렉시블한 그런 구조물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우리 루트로커스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원래 지금 이 GS에다가 이 D, 아까 방금 이 리드 컴펜세이터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은 루트로커스가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폴은 이 제로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2차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폴 두 개가 이렇게 OL 폴 두 개가 거의 이 허수축 근처에 있는 이 폴 두 개가 추가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RHP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에 이 2차 시스템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K 값이 이제 0일 때는 여기에 있고요. 잘 알듯이 OL 폴에 있고요. K를 증가시키면은 이 폴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폴은 이렇게 만나서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CL 폴이 여기다. 거기에 대응되는 K가 70이다라고 하면은 K가 70일 때 이 두 개의 폴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폴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 CL4를 갖게 되고 안정하죠. 그리고 어떠한 K에도 70이 아니라 뭐 K가 뭐 10, 20 혹은 뭐 더 작은 값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개의 CL4이 RHP로 넘어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렇게 그 플렉시블한 시스템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추가된 부분에서 나온 이 OL 폴들은 K가 증가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RHP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lightly damped 모드가 이 CL 시스템을 아주 쉽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에 추가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너치 컴펜세이션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응되는 무언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기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S의 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제로 S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는 S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추가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S의 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500을 이걸로 뭔가 이렇게 상쇄를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예 그냥 이 2제타 오메가 제로는 그냥 1이고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2500 아닙니까? 그죠? 2500이니까 그 값을 그대로 집어 넣어 가지고 이거하고 아예 이것을 그냥 상쇄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어기 설계할 때 이 플란트에 들어있는 이런 폴이나 제로를 상쇄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란트 자체가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50 레디안 퍼 세크로 이렇게 떤다고 이렇게 가정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51이 될 수도 있고 49가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확한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D를 설계한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분자에 있는 이 2차 다항식은 이 GS, 이 분모에 있는 2차 다항식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S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을 한 이유는 역시 이것이 없이 이것만 그냥 들어왔을 때는 제로를 두 개 추가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렐러티브 디그리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은 잡음 특성, 그 플란트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다항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형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자리에다가 폴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제어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는 지금 GS 이 분모에 있는 이 플렉시블 모드에서 나오는 이 2차 다항식을 커버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모 2차 다항식은 렐러티브 디그리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오메가 제로를 결정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이제 제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메가 제로를 지금 여기서는 60이라고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제타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0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60 지점에 이렇게 폴 두 개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분자로부터 이렇게 이 OL0 이 두 개가 이게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여기 이 50보다 크게 혹은 작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오메가 제로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오메가 제로에 따라서 이 OL 이 제로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간 이 OL 폴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폴과 이 두 개의 이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이 OL 폴, 이 OL 폴의 소위 그 이 디파처 앵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파처 앵글이 기존에는 그 이런 식으로 이 LHP, 그러니까 RHP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디파처 앵글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K가 증가해도 이 지금 CL4 여기에 있는 이 CL4이 이 RHP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이 OL0하고 이 두 개의 이 폴을 잘 위치시켜서 이 두 개, 이 지금 OL4의 그 디파처 앵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LHP 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꼭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시소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제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변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로를 어디에 위치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개의 OL 폴의 이 디파처 앵글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툴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 적절하게 이 OL0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오메가 제로를 선정을 하실 때는요, 뭐 제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을 선정을 하실 때는 즉 이 OL0하고 OL4의 위치를 선정을 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한 이 플렉시블 모드의 이 폴의 이 디파처 앵글이 이런 식으로 LHP를 향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OL0하고 OL4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지금 이쪽에 이 루트로커스도 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의 루트로커스는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루트로커스가 나왔는데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래쪽에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루트로커스가 RHP 상황으로 가는 것은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간 루트로커스가 지금 이쪽 이 LHP에 있는 구간 이 구간 동안에는 안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LHP 구간에 있는 이 루트로커스에 해당하는 그 K를 사용을 하시면은 시스템을 안정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작은 K를 사용을 해도 금방 이 두 개의 이 CL4이 RHP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notch compensation을 사용해서 이 notch compensation은 어쨌든 이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플렉시블 모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제로하고 두 개의 4를 추가를 한 것인데 이런 그 compensation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RHP로 넘어가던 이 CL4 두 개가 이 제로로 인해서 이렇게 LHP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뭐 결국은 이렇게 RHP로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LHP에 있는 구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응되는 K를 사용을 하시면은 개인 값을 사용을 하시면은 전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시소 툴이라는 이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제어기 설계 그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소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제어기도 이렇게 설계해보고 조금 그 익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이 시소 툴 관계된 어떤 그 과제는 내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아시고 혹시나 나중에 뭐 비행제어 법칙 관련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이런 툴을 사용하실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꼭 그게 시소 툴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툴이 있을 텐데 그 툴과 기본적인 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을 테니 이게 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는 이제 4학년 때 여러분이 비행제어 설계라는 과목을 듣게 되시면은 그때 이 시소 툴을 활용해 가지고 제어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시소가 뜻하는 것은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툴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이고 출력이 하나일 때 그러한 시스템의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 우리 플란트가 이렇게 S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이 TF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소 툴 GS 이렇게 하시면은 이 GS에 대한 이 루트로커스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GS라는 플란트가 주어져 있을 때 D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D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설계하는데 설계함에 있어서 이 시소툴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S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그 GS에 대응되는 이 루트로커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데 플랫이 나옵니다. 이 보데 플랫을 보시면 이렇게 G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M 있고 PM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게인 마진이고 페이스 마진입니다. 게인 마진과 페이스 마진을 이렇게 표시해주면서 보데 플랫과 그 다음에 이 루트로커스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스텝 리스폰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스텝 리스폰스는 여기에다가 어떤 이제 스텝 인풋을 가했을 때 그때 나오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디폴트로 이 D가 뭐 1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 오픈루프 이 리스폰스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미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 있습니다. DS가 이제 디폴트로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1이고 GS는 S 더하기 1분의 1일 때 여기에 스텝 인풋을 가하면 어떤 출력이 나올지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시소 툴에서 이렇게 Analysis Plot 이 탭으로 가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랫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총 6개의 플랫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None 이렇게 세팅하고요.
첫 번째 플랫의 옵션을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뭐 임펄스도 있고 뭐 스텝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 스텝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은 스텝 이제 그 인풋 스텝 리스폰스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리스폰스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리스폰스는 R에서부터 Y까지의 리스폰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 인풋을 우리가 여기서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줄 수 있고 여기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데 이게 R이고 이게 이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에서 스텝 인풋을 줬을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기를 이렇게 틱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리스폰스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틱하고 스텝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리스폰스가 나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설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스텝 리스폰스의 오버슛이 지금 이제 오버슛이 없는데 뭐 일부러 오버슛을 16.3%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좀 오버슛이 있는 그런 출력을 원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세틀링 타임은 1.31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은 6dB과 그 다음에 45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설계 조건이 있을 때 이 설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어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시소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인테그레이터를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인테그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그 퍼펙트 트래킹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이렇게 일정한 인풋, 스텝 인풋과 같은 거 일정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그 스텝 인풋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테그레이터가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터를 한번 추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옵션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옵션이 이렇게 Analysis Plot이라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Compensator Editor라는 이 탭으로 갑니다. 그 탭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설계하는 이 제어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어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C가 지금 1로 되어 있습니다. C가 1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 자리에다가 지금 C를 좀 쓰고 있습니다. 시소 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그냥 1로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S분의 1을 집어넣자는 거죠. 인테그레이터를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터를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요. 여기 지금 이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라이트 클릭을 하시면은 Add Pole Zero라는 옵션이 있고요. Add Pole Zero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인테그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펜세이터 컨트롤러에다가 제로라든지 폴을 추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폴을 추가하고 이렇게 뭐 제로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폴 중에서도 원점에다 폴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그레이터 이렇게 옵션을 통해 가지고 원점에 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컴펜세이터에 이렇게 S분의 1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은 1이었고요. S분의 1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지금 인테그레이터가 추가가 됐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레이터가 추가가 됐고 추가가 됐기 때문에 컴펜세이터는 지금 S분의 1이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테그레이터를 추가를 하면은 바로 거기에 대응되는 루트로커스하고 이 보드 플롯이 다시 그려집니다. 아까 루트로커스는 S 더하기 1분의 1이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루트로커스였는데요. 지금 원점에 인테그레이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색깔과 이 색깔이. 그러니까 추가된 그 폴과 제로는 기존의 폴과 제로하고는 다른 색깔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폴과 기존에 있던 폴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루트 로커스를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데 플랫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가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선택된 K, 지금 우리가 세팅한 이 K는 1에 대응되는 CL풀이 되겠습니다. K가 0일 때는 CL풀이 여기 있고 K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K가 1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K가 1일 때의 CL풀이 여기 있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네모 박스가 나타내는 것이 현재 CL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에 대응되는 보데 플랫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보데 플랫이 지금은 게인 마진 무한대 그 다음에 페이즈 마진은 51.8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안정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스텝 리스폰스를 바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스텝 리스폰스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방금 인테그레이트를 추가를 하면은 이것도 바로 그냥 리얼타임으로 리얼타임 업데이트 바로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트를 추가를 했을 때 그때의 스텝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역시 우클릭해서 라이트 클릭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크 앰플리튜드, 오버슛,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클릭해서 오버슛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게 16.3%의 지금 오버슛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8.78 세틀링 타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클릭 해가지고 세틀링 타임이라는 거 옵션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8.78 이렇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것이 뭐였었냐면요. 오버슛은 16.3%뭐 괜찮은데 세틀링 타임이 지금 원래 1.31을 원했는데 지금 세틀링 타임은 약 8초니까 세틀링 타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틀링 타임을 조금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요. 이 제로를 추가합니다. 제로를 추가하면은 이 세틀링 타임을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반응을 좀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로를 추가하는데 기존의 인테그레이터에다가 제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곧 PI 제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테그레이터 S분의 그다음에 뭐 S 더하기 Z 이런 꼴입니다. 그게 이제 PI 제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I 제어를 통해 가지고 방금 이 세틀링 타임 문제까지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다시 이 네모 박스로 와서 여기서 우클릭해서 add 폴 제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얼 제로를 추가하는 것을 이제 선택합니다. 컴플렉스 제로는 이제 복소수 제로를 집어넣는 것이고 리얼 제로는 이제 실수 제로를 집어넣는 겁니다. 실수 축에다가 제로를 집어넣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얼 제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그러면은 제로에 로케이션을 넣으세요라는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디폴트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마이너스 1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은 이 제로의 그 위치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이 컴펜세이터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S분의 1만 있었는데 S분의 S 더하기 6 됐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제 PI 제어가 되는 거죠. 예. 앞에 있는 개인은 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1이 되든 아니면 뭐 마이너스 0.16667로 돼 있는데 이 값은 어쨌든 차후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루트로커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개인 값은요. 네. 그래서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그 플란트에 폴이 있었고요. 여기에 원점에다가 이 폴을 집어넣었죠. 그 인테그레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지점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이 폴과 이 제로가 PI 제어를 뜻하는 거고요. 그 PI 제어에 의해서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로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요. 그 오메가 n하고 그 다음에 이 댐핑 제타의 요구 조건을
지금 이 시소 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오버슛 16.3은 댐핑 비 0.5에 대응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세틀링 타임 1.31은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n 7 레디언 퍼 세크에 해당된다는 것을 역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이 루트로커스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라이트 클릭하면은 여기 디자인 리퀘어먼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디자인 리퀘어먼트에서 new 누르면은요. 이런 그 조그만 창이 뜨고요. 이 창에 그 디자인 리퀘어먼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7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오케이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반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오메가 n 요구 조건은 이 루트로커스 상의 이 복소평면의 이 반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원의 이 반지름, 이 반지름이 7이죠. 반지름이 7인 이 반원이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시소 툴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트 클릭하고요. 디자인 리퀘어먼트 뉴 하시면은 또 다른 창이 뜨고 그 창에 디자인 리퀘어먼트 타입을 이번엔 댐핑 레이시오를 선택합니다. 예. 아까 그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내추럴 프리퀀시였는데 지금은 댐핑 레이시오를 선택하시고 댐핑 레이시오를 0.5라고 세팅을 하고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댐핑 레이시오에 대응되는 이 선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선이 나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오메가 n 7 그 다음에 제타 0.5로 원하면은 바로 이제 이 점이 되는 거죠. 이 만나는 이 지점으로 이 루트로커스가 통과를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루트로커스는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로가 6, 마이너스 6이 위치해 있을 때는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지점을 통과하진 않습니다. 물론 꼭 우리가 원하는 CL4를 이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기 뭐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이유로 그냥 이 CL4이 딱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제로는 우리가 추가한 제로고요. 이 제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폴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폴 원점에 있는 폴은 이건 우리가 별로 움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퍼펙트 트래킹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놔두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터는 그대로 있고,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제로입니다. 이 제로를 움직여서 이 루트로커스가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점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은 이 제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우스로 이렇게 딱 가져갑니다. 마우스를 이 제로 위로 가져가면은 손바닥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요. 손바닥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그냥 클릭해가지고 이 제로를 딱 움켜쥡니다. 예. 제로를 움켜진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제로의 위치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응되는 루트로커스의 모습도 바뀝니다. 리얼타임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루트로커스를 보내면은 그러면은 이 루트로커스 이 모습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제로가 8.3 마이너스 8.3이 되는 순간 이 아이가 여기를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8.3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지만은 시소 툴에서 이 제로를 움켜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점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할 때 그때의 제로 위치를 읽으면은 그 제로의 위치가 마이너스 8.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로커스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아까 이 네모의 위치, 네모가 이제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네모는 CL4의 위치인데 그 각각의 이 지금 루트로커스 상에 있는 점들은 CL4를 나타내고 그 CL4에 대응되는 K가 있습니다. K가 최초에 여기 0에 있다가 그죠? K를 증가시켜주면은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K가 계속 증가가 되면 이 두 개가 만나고 더 증가가 되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증가를 시키냐면은 이 CL4이 정확하게 여기가 될 때까지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모 상자가 있습니다. 네모 상자가 이 루트 로커스 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네모 상자를 역시 꾹 움켜쥐고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이 상자가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이 이 상자를 정확하게 지금 이 두 개의 이 굵은 실선이 만나는 이 점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그때 K 값이 아까 여기 컴펜세이터 에디터에 딱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아까 여기서 이 제로 움직여서 이 루트로커스가 여기를 통과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로의 위치 8.3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K인데 이 K는 이 네모 박스를 정확하게 이 지점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5.89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컴펜세이터 에디터에도 표현이 되고요. 이 루트로커스 창 아래쪽, 이 좌측 하단에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5.8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설계를 마치고 나서 뭘 보냐면 이 보대 플랫도 관찰을 해봅니다. 이 보대 플랫도 여러분이 이 K, 이 네모 박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계속 같이 변하게 됩니다. 같이 변하면서 개인 마진, 페이스 마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보면은 무한대고 역시 페이스 마진은 51.8 거의 그 페이스 마진이 변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 마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데 플랫의 이 매그니튜드 파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 크기가 0데시벨 즉 1이 되는 그때 위상하고 이 마이너스 180도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페이스 마진이 되는 거고요. 그 페이스 마진이 51.8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6데시벨 개인 마진과 45도 페이스 마진이 다 만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족이 안 됐다면은 다시 이 설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역시 실시간으로 또 변하는 스텝 리스폰스를 관찰을 합니다. 스텝 리스폰스를 보면은 오버슛이 26.3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이 1.15가 됐습니다. 그 세틀링 타임은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데 오버슛이 좀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PI 제어를 통해 가지고 아까 여기 지금 이 CL4이 정확하게 이쪽 여기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지금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버슛과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펙이 안 나온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어를 할 때 고려했던 부분은 이제 CL4의 위치를 주로 고려를 했는데요. 아, 사실은 이 제로 쪽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CL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GCL을 지금 만들었고요. 이게 인풋이 R이고 Y가 되고요. GCL이라는 것은 지금 1 더하기 GD분의 이제 GD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모가 있고 이제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 n 7, 그 다음에 제타는 0.5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지금 설계가 됐지만은 사실은 이 분자가 뭐가 있냐면 뭐 이런 형태로 S 더하기 Z 이런 형태로 이 제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로가 이 반응 여기 지금 이렇게 이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제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분모에서 원하는 그런 그 출력이 깔끔하게 나오지만은 제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로가 특히 하는 일은 중에 하나가 이 오버슛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게 한 16.5% 이렇게 그런 오버슛을 원했지만은
이 제로로 인해서 오버슛이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제로가 있는 그런 효과를 고려를 했을 때 최초 우리가 16.5%, 그다음에 세틀링 타임 뭐 1.3, 1.3초 뭐 이런 요구 조건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오버슛은 뭐 한 5%, 세틀링 타임은 뭐 1초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나중에 이 제로에 의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어떤 오버슛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초 원했던 16.5% 오버슛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 숙제를 통해 가지고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한 학기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사실 강의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소통하면서 한 학기 강의를 이끌어 왔어야 했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한 학기 전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된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강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또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그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기말고사는 이미 공고한 대로 6월 23일 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실 때 신분증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뭐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 강의를 듣고 이 시험을 보러 온 학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가지고 신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책을 닫고 보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과제, 지금까지 하셨던 1번부터 13번까지 그 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틀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그 여러분의 매틀랩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틀랩 지금 과제하셨던 것들은 그냥 건너뛰고 다소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때. 그래서 모든 과제를 한번 충실하게 다시 한번 다 풀어보시고 과제를 다시 이렇게 하시면서 틀렸던 부분은 꼭 이렇게 오답 노트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과제하셨던 노트를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틀린 부분, 이렇게 모범 답안 대비 이렇게 틀린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그 오답 그 노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신 이 오답 노트는 시험 시작 전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캠퍼스 과제 14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오답 노트 제출이라고 적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그 14주차 그 출석 그 체크하는 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어공학 강의가 여러분들 그 삶에 앞으로 인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그 내용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은 4학년 때 비행제어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